안녕하세요. 린치핀 아일랜드입니다. 3년간 회사의 80여 개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했습니다. 아직 업무 자동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글로벌 제조기업에서 일할 때 이야기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야근하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이 직원은 뭘 하냐면 해외 법인에서 보내오는 출하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걸 엑셀에서 복사해가지고 ERP라는 시스템에다가 한 줄씩 붙여넣는 거예요. 한 줄에 만약에 항목이 8개고 그런 데이터가 만약에 1000줄짜리가 왔다. 그러면은 8000번의 데이터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은 이것만 하다가 집에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 자동화 담당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이제 자동화 도구를 활용을 해서 보스로 만들었습니다. 사람 대신에 컴퓨터가 알아서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야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걸 3년 동안 했습니다. 자동화 프로세스를 막 81개 정도 만들었고, 시스템 연동이라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한 42번 정도 연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로 따지면 이제 5명분의 인건비를 줄였죠. 예를 들면 한 명당 3천만 원짜리 인력이다.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IT 팀에서 3년 동안 RPA 총괄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81개 프로세스가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81개 프로세스가 다 성공한 건 아닌 게 뭐냐면 절반 정도는 안정적으로 동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20개 정도는 조금 불안정하게 동작을 했고 10개 정도는 폐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잘 된 경험과 좀 안 좋게 된 경험들을 몇 개 좀 골라서 한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RPA라는 시스템이 사실은 꽤나 관리가 많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만약에 IT팀이 없거나 이 RPA를 사는데 들이는 돈이 한 수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자동화 도구 투자 비용이 없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경영자분들이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챗GPT는 다들 많이 사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제미나이까지. 이런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서 초안 쓰시고 데이터 간단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쓰시다 보면 내 업무는 좀 빨라질 수 있는데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업무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시스템이 바뀐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자동화 도구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공 사례인데요. 월간 리포트를 자동 생성해서 발송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매달 16시간씩 쓰던 거를 이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40분까지 시간을 줄인 업무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참고로 이 RPA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이 컴퓨터에서 반복하는 업무들을 로봇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로봇이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하고 키보드 입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 대신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면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이게 RPA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점이기도 한데요. 실패 사례에서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성공 사례에서는 이 직원이 이제 매달 초에 실적 데이터를 이 ERP라는 사내 시스템에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양식을 바꿔가지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양식이 다 제각각이고 이걸 받아보는 사람들마다 그 부서 상황에 맞게 또 다르게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메일로 이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담당자는 양식에 맞게 작업을 계속 나눠서 해야 되다 보니 한 달에 16시간씩 시간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동화 로봇을 활용했더니 40분으로 줄어들게 되고 야근도 안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이 로봇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매월 1일에 보시 ERP에 자동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부서별로 데이터 쭉 다운받고 미리 만들어둔 템플릿에다가 숫자를 채워서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됐을 때 담당자가 처음에는 진짜 이거 되는 거예요? 라는 그런 반응이 있을 정도로 그런 좋게 잘했던 그런 프로젝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매끄럽진 않았던 게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골치 아팠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더니 부서마다 양식이 다르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양식들을 가진 이 문서 양식들을 각각으로 이제 보스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부분은 뭐냐면 이 각각 다른 양식들을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을 하자. 이렇게 했더니 RPA가 아주 잘 동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봇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매번 같은 순서로 동작하고 예외가 거의 없어야 되고 데이터 형식이 동일해야 되고
반복하는 주기가 명확하면 RPA가 잘 동작을 합니다. 네, RPA는 잘 정해져 있고 잘 짜여져 있는 규칙은 아주 잘 수행을 합니다. 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 나올 실패 사례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화 하실 때 이 네 가지 안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들은 자동화하기 쉽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성공 사례입니다. ERP라는 사내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부분의 아마 쓰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루베어라는 이 시스템을 서로 데이터 동기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왜 데이터 동기화할 때 브리치가 났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ERP에다가 인사팀은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을 때 이 직원에 대한 정보를 넣게 돼요. 이게 ERP가 뭐냐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전사적 자원관리 도구인데요. 그래서 회사의 대부분의 업무들을 이 ERP를 통해서 이제 전산화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인사팀이 이제 신규 입사자를 넣게 되면 이 정보가 그룹웨어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사이에 이제 API가 없다.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수동으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사팀은 신규 입사자 정보를 수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계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 업무를 이제 매번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규 입사자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이거를 인사팀에서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 정보 등록을 못하게 되면 계정도 없겠죠. 그러면은 입사자는 처음 회사에 갔더니 내 이메일도 없고 계정 정보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서 이동이 됐는데 결제선이 안 바뀌니까 엉뚱한 사람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매번 발생하는 이런 불일치한 건들 이런 것들을 RPA를 통해서 적용을 했더니 불일치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인사팀 담당자분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이제 IT팀한테 확인 전화 안 해도 되겠다라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인사팀 담당자분은 좋아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원래 이런 시스템 간의 연동은 API를 통해서 연동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매번 수기로 이렇게 관리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API라는 체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해결을 하지 않고 이제 RPA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자는 좋아했던 그런 성공 사례, 반쪽짜리 성공 사례입니다. 네, 이번에는 실패 사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실패 사례는 여러분들 듣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 담당자분들도 말하기 조금 꺼려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불명예이기 때문에 잘 듣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비정형 이메일 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정형은 뭐냐면 형식이 일정하지 않은 메일을 분류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고객한테 이제 문의 메일이 오는 경우가 있죠. CS,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하는 부서에는 이제 고객의 문의 메일이 계속 오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담당 부서에다가 이제 자동으로 뿌려주는, 자동으로 배분해주는 봇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팀원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간단해 보일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고객의 그 메일을 받아보니까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죠. 제목에 이제 반품이 들어가면 반품팀으로 보내고, 배송이 들어가 있으면 물류팀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 규칙을 만들면 되겠다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규칙을 10개 만들었을 때, 그럴 때는 정확도가 한 6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쓸만하겠네? 라고 해서 이제 규칙을 늘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도가 이번에는 드라마틱하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개까지도 한번 늘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도가 이제 70%에서는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이메일을 쓸 때 규칙대로 안 쓰죠. 그래서 저번에 저 이거 샀는데요. 뭐 이거 바꾸고 싶어요. 그거 환불해주세요. 교환해주세요. 이게 반품인지 교환인지 이메일 제목만 봐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다 직접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맥락을 알아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업무인 거죠. 근데 이 RPA 로봇은 단순 규칙만 실행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이 프로젝트는 접게 되었고, 이 RPA,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도구의 본질적인 한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전에 성공 조건에서 예외가 적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업무는 예외가 전체였던 거예요. 이 모든 규칙이 다 예외 처리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고객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규칙도 계속 늘어났어야 되는 그런 업무였던 겁니다.
요즘 시점이라면 이 맥락을 잘 알려주는 게 있죠. AI를 쓰면 바로 해결이 되겠죠. 요즘에는 이걸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메일 본문을 읽고 맥락까지 파악하는 것까지. 근데 이걸 이제 제가 했을 때 당시가 3년 전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런 도구가 없었어요. 두 번째 실패 사례인데요. 어느 날 ERP가 마이너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이게 큰 변경이 아니라 그냥 로그인 화면에 이렇게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넣는 화면에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뜬 거예요. 여기 이제 팝업 창에 이제 뭔가 안내문이 있었겠죠. 이렇게 팝업 하나가 딱 넣는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더니 그 ERP를 쓰는 봇 12개가 전부 멈춰 있었습니다. 전부 에러. 왜냐하면 RPA는 화면을 보고 조작하는 도구잖아요. 로그인 하려고 들어갔더니 예상에 없던 팝업이 없으니까 거기서 딱 멈춰버린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봇들을 담당자였으니까 이걸 하나씩 열어가지고 소스 바꾸고 수정하는 일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과연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분기마다 시스템들이 업데이트가 돼버리면 저는 그때마다 이 관련된 봇들을 전부 점검을 했어야 됩니다. 네. 봇을 만드는 거는 실제 업무에 있어서 한 30% 정도이고 결국엔 유지하는 게 70%를 차지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RPA의 진짜 비용은 유지보수에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봇 하나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100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유지보수에는 매년 50에서 70시간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3년이면 거의 개발 시간의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화면이 바뀌면 봇은 고장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RPA 도구의 구조적인 한계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3년 동안 이 80여 개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운영하고 일부는 폐기까지 하면서 도대체 뭐가 남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RPA가 잘 되는 조건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형식이 동일하고 매번 같은 순서로 진행되고 예외가 없는 업무라면 이 RPA는 잘 동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안 맞게 된다면 이 RPA에 대한 규칙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 유지보수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 이 비용을 빼고 투자 대비 성과를 계산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지보수 누가 해주나요? 당연히 다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막상 자동화하려고 만들었더니 실제로 유지보수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 폐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아까 성공 사례 두 번째 ERP하고 그룹웨어 연동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결과적으로는 잘 동작했지만 그거는 임시 방편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원래는 두 가지 시스템에 연결 다리를 놓는 게 RPA가 아니라 API를 놓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걸 할 수 없었으니까 일단 RPA로 돌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RPA의 성공이 아니라 시스템이 없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땜질했다라는 증거였던 거죠. 81개의 자동화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에 이겁니다. 뭘로 자동화를 하던 간에 RPA를 쓰던지 AI를 쓰던지 데이터가 구조화가 꼭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엑셀 파일이 바탕화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파일명이 규칙이 없다면 이거는 봇을 만들어서 절대 자동화할 수 없고 AI 할아버지가 와도 자동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자동화보다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챗GPT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AI를 쓰면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뭔가 속도도 빨라진 것 같고 많이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구는 챗GPT를 잘 쓰는데 누구는 챗GPT를 안 쓰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 이 보고서에 들어갈 숫자를 누구는 엑셀에서 아직도 수동으로 넣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업무 속도가 올라갔지만 동료는 아직 속도가 안 올라갔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스킬만 올라간 거지 회사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PA가 없이 그리고 AI 도구가 없이 뭐가 그러면 더 중요한 거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리고 어디서 받게 되는 이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이는 구조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걸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시스템이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RPA든 AI든 적용을 했을 때 제대로 동작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동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성공 조건은 뭐냐면 같은 업무 순서,
그리고 같은 업무 형식, 그리고 예외가 적어야만 자동화가 성공하기 좋다. 그리고 실패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모양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RPA가 바라보는 화면이 바뀌는 경우, 그리고 RPA가 화면이 바뀌어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유지 보수하는 그 비용을 적게 평가했을 때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자동화 도구보다는 회사의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우리 회사는 반복 업무 자동화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RPA를 써야 하나 아니면 AI를 써야 하나 아니면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하나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는 제가 아래에 넣어놓은 설명란에 무료 30분 상담 링크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들어보고 방향을 같이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